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의 진단팀 김용희 매니저입니다. 금일 준비한 내용은 이더넷 두오 IP를 이용한 진단과 플래싱입니다. 준비한 아젠다는 첫 번째로 차량 네트워크의 변화, 두 번째로는 캔과 이더넷의 진단, 그리고 두오 IP 프로토콜 개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벡터의 두오 IP에 관련된 툴체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네트워크의 변화의 새로운 네트워크 출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서 제어기들의 상태 및 고장 부분을 점검하는 진단과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사용되는 리프로그래밍에 대한 발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에는 제어기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기들은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이 기능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어기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속도와 빠른 양의 데이터 전송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요, 리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어기가 리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40초가 걸린다고 가정을 할 때 차량의 다수의 제어기들이 리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40초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개다. 그럼 10개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때 속도와 대역폭이 넓은 이더넷 통신으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을 확연하게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속 네트워크, 즉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캔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캔으로는 차량에 직접 접근해서 다수의 제어기들에 대한 부분을 진단과 리프로그램하기에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장에서는 대역폭이 넓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차량 네트워크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죠. 상용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더넷입니다. 재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이더넷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더넷은 19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고 안정적이고 상용화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이더넷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역폭을 보시게 되면요. 기본 10메가에서부터 1기가까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앞으로 1테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더넷에 대한 장점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비용은 저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에 대한 용이성, 보안. 지금 이미 저희가 이더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 보안이 이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효율성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되면은 확장이 가능한 네트워킹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캔은 ECU 간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날 운행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에 대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신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OEM들은 캔을 이용한 차량 네트워크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네트워크인 캔FD와 이더넷을 이용하여 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대역폭을 살펴보면요. 캔은 500K 비트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즉 맥스로는 1메가까지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캔에서 확장된 FD, 즉 캔 FD는 평균 2메가를 많이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넷을 보게 되면요.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10메가에서 100메가, 이제 1기가, 그 다음에 100기가, 1테라까지도 사용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00메가를 주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캔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스를 한번 보게 되면요. 데이터가 0.3,
그래서 이더넷은 100메가비트를 썼을 때 1500바이트를 보냈을 경우 대략적으로 100배 정도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넷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더넷은 상용화되어 있는 이더넷 스펙 i 트리플 에코인 백베이스 TX와 그리고 오토모티브에서 사용되는 이더넷 백베이스 T1이 있습니다. 이더넷을 사용할 경우는 차량을 봤을 때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 부분이 ECU1과 ECU2가 차량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BD 커넥터를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ECU1 외부에 있는, 즉 테스터는 외부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상용화되어 있는 이더넷 프로토콜은 이제 왼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내부에서 쓰는 거는 오토모티브 이더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백베이스 TX, 그 다음에 오토모티브 이더넷에서는 T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틀린 부분은 이제 실제 네트워크 타입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상용화되어 있는 이더넷 케이블은 TX와 RX, to unshielded twide 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TX에서는 두 가닥을 사용하는 거고요. RX에서도 두 가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이더넷 같은 경우는 TX랑 RX를 각각 한 가닥씩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X랑 RX를 one unshielded twice 페어를 사용했을 경우, 즉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 대한 장점을 보게 되는데요. 정전기 방전 테스트, 즉 ESD 테스트라든지 전자파 적합성 테스트인 EMC,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을 볼 수가 있겠죠. 왜냐? 기존 상용화되어 있는 툴에서 라인이 총 TX, RX만 봐도 백베이스 기준입니다. TX, RX만 봐서 총 4개의 라인이 전송하게 되는데요.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볼 경우는 TX, RX 두 라인입니다. 그래서 케이블 등이 간소화가 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커넥터도 내부적으로는 두 라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더넷을 쓸 때 차량 외부와 차량 내부가 조금은 틀리다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차량 네트워크 변화의 도메인 구성되어 있는 이 아키텍처에 대한 예시입니다. 요건 이제 참고 용도로 지금 제가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를 참조해서 보시면은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개의 도메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메인 하부에는 각각에 대한 제어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 외부에는 차량 외부죠. 여기 테스터라고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 외부에서는 차량 내부의 제어기들과 통신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사용되는 통신은 캔 통신과 이더넷 통신으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캔을 이용할 경우 기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여기 스위치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게이트웨이입니다. 캔을 사용할 때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고 이더넷은 스위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통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캔이다 라고 하면은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도메인을 이용해서 샤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ESC랑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두어IP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어IP도 테스터랑 스위치랑 이더넷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내부의 네트워크, 즉 캔으로 되어 있다 아니면 캔F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캔FD로 도메인의 이제 컨트롤러에 접속을 해서 샤시 네트워크에 붙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부의 차량을 이제 아키텍처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라서 한 라인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을 표기해놨고요. 그리고 차량에는 캔FD, 두어IP 이외에, 즉 오토모티브 이더넷 이외에도 많은 양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 챕터인 캔과 이더넷에 대한 진단입니다. 자, 캔과 이더넷에 대한 진단에
진단 환경 및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OSI의 7레이어의 기준으로 캔을 사용할 때, 그리고 이더넷을 사용할 때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캔을 사용할 때 보면 OSI 7레이어의 제일 상위 어플리케이션인 이제 7레이어의 KWP 2000이라든지 UDS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TP 레이어죠. 그리고 네트워크 레이어, 즉 L3랑 L4 라인은 캔 같은 경우는 ISO 15765-2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인 데이터 링크랑 피지컬 레이어, 그래서 L1, L2죠. 이때는 캔은 ISO 16898-1과 2번을 참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더넷을 보게 되는데요. 이더넷 같은 경우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즉 UDS를 사용할 때는 ISO 1429-1번을 사용합니다. 캔과 이더넷은 동일하죠. 즉 OSI 7레이어에서 상위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캔과 이더넷 모두 이제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프로토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캔에서 이더넷을 사용할 때는 그대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넷에서는 그 TP 레이어와 네트워크 레이어가 조금은 틀려집니다. 그때 ISO 13400, 즉 이더넷 두오 IP에 대한 스펙이고요. 이 스펙에 대해서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넷의 데이터 링크와 피지컬 레이어도 ISO 13400-3번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캔에서 이더넷으로 변경을 할 때 스펙이 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스펙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캔과 이더넷 모두 이제 CDD랑 ODS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CDD 같은 경우는 벡터사에서 포맷을 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DD를 사용할 때는 캔들라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ODS입니다. ODS는 국제 표준 프로토콜이고, 국제 표준 프로토콜은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해둔 대로 2.0.1과 2.2.0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상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UDS 데이터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캔을 쓴다라고 하면 캔을 버스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더넷은 이더넷 버스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분이 가능해야 되겠죠. 하지만 벡터에서 지원하는 이제 하드웨어는 대표적으로 캔은 VN16 시리즈 그리고 VN56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더넷 같은 경우는 VN56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VN56 시리즈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캔하고 이더넷 두 개를 전부 다 같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슈 인베디드 스택입니다. 즉 진단 소프트웨어를 말을 하는 건데요. 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 오토사나 클래식 오토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같은 경우는 클래식 오토사라든지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자, 다음은 벡터에서 지원하는 V프로세스 기반의 툴체인입니다. 그래서 왼쪽 컬럼은 업무, 즉 V프로세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단, 사양 개발, 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검증, 기능 테스트, 리프로그래밍, 이 V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나타냈고요. 캔과 이더넷을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단, 사양 개발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때는 캔과 이더넷 공통입니다. 그래서 CDD를 생성할 때는 캔들라 스튜디오라는 툴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ODS도 마찬가지입니다. ODS도 ODS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은 캔은 논 오토사다 라고 하면 캔베디드 스테일을 사용할 거고요. 캔은 이제 오토사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마이크로사 스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넷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사 스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양선 만들었고
ECU 소프트웨어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겠죠. 이때 검증은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캔옵션 디바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옵션 디바는 캔과 이더넷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바에서 하나의 툴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 생성된 부분을 캔오와 캔옵션 디바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돌릴 겁니다. 그때는 당연히 캔버스를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이더넷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기능 테스트. 기능 테스트는 저희 벡터에서 사용되는 인디고라는 툴로 이용할 겁니다. 이것도 캔과 이더넷 공통적으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만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리프로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사용되는 V플래시와 해당하는 버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더넷 인터페이스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오 IP 프로토콜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인 ISO 13400을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오 IP는 13400 2012년도에 나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TCP랑 UDP, 그 다음에 IPv4, IPv6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액티베이션 라인, 그 다음에 베이클 디스커버리, 그리고 다이그노스틱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차량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오 IP 게이트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테스터가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맣게 액티베이션 라인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게이트웨이 접속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각각에 된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을 이제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예. 현재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한 이제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차량 내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 1과 이슈 2는 차량 내부. 그래서 차량 내부에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쓰는 거는 오토모티브 이더넷, 그리고 외부는 이더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라인 같은 경우는 테스터, 외부에서 제어기 그 게이트웨이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라인은 왜 있느냐?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서 이더넷을 온오프를 해서 전력 소비를 줄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차량 내부의 게이트웨이, 즉 스위치, 이더넷 게이트웨이를 오프를 해놓은 거죠. 연결 통로를. 그래서 외부의 장치를 연결했을 때만 이제 온을 시켜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원을 온오프를 주는 겁니다. 나는 테스터가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오 IP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OSI 레이어를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OSI는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좀 확장해서 제가 보기 좀 편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번 레이어에서부터 7 레이어까지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위의 어플리케이션에, 즉 UDS를 사용하게 되어 있죠. UDS는 7 레이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5번과 6번은 이제 OEM 스페시픽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두오 IP는 5번, 6번, 7번 레이어를 통칭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되어 있는 UDS 스펙은 1429-1번이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더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1429-5번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이 5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CU가 접속이 끊어졌을 때 다시 재연결을 하거나 소켓을 열고 이런 과정들이 5번에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이 레이어를 보시게 되는데 하이 레이어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를 보시면 됩니다. 요때 보시면은 이제 스펙은 두오 IP의 13400-2번을 스펙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4번 레이어에서는 TCP랑 UD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TCP랑 UDP 패킷은
언제 쓰느냐라고 보시게 되는데, UDP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제 상태 정보, 테스터랑 제어기에 대해서 통신을 할 때 그 상태 정보를 봅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할 때 주로 UDP로 통신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TCP는 다이그노스틱 메시지를 보내거나 얼라이브 체크를 한다거나, 그 얘기는 UDS 같은 경우, UDP 같은 경우는 비연결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에크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1대1로 통신한다는 얘기고요. 브로드캐스트 같은 경우는 1대 N으로 통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CP는 그거에 대한 반대죠. UDP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형 프로토콜이고 1대1로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냈을 때 당연히 에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두오 IP 프로토콜 스택입니다. 맨 하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더넷 프레임이죠. 1500바이트 이상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이더넷 헤더가 있고 IP 헤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를 쓰느냐, UDP를 쓰느냐 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페이로드가 들어갑니다. 페이로드랑 그다음에 이더넷 CRC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페이로드 안에 두오 IP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오 IP 메시지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상위에 프로토콜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전 프로토콜 버전이 있고, 페이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에 대한 데이터 랭스, 즉 요이대 페이로드는 요 오른쪽에 두오 IP 페이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오 IP 페이로드 안에 내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소스 어드레스랑 타깃 어드레스가 지정이 됩니다. 즉 캔을 사용할 때 리퀘스트 아이디랑 리스폰스 아이디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개념이 틀린 게, 이제 보내는 쪽, 예를 들어 테스터 쪽이랑 내가 1대1로 매핑해서 받는 제어기 쪽, 그래서 소스랑 타겟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응답을 해줄 때는 여기 뒤집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적으로 들어가는 게 UDS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캔을 쓰든 이더넷을 쓰든 실적인 데이터는 상위 어플리케이션 7번째 거는 그대로입니다. UDS 데이터는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페이로드에 대한 타입입니다. 당연히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TCP나 UDP는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헤더만 바꿔주시면 UDP로 나간다, TCP로 나간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요 중간에 두오 IP 메시지에 보시면은 페이로드에 대한 타입이 있습니다. 요 페이로드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타입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기본적인 두오 IP도 있고요, 루틴 액티베이션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EID, 빈 넘버, 그 다음에 GID, 이런 형태로도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다라는 거를 아예 타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네 번째로 보시면 8001, 즉 데이터 메시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이고너스 메시지, 앞전에 보신 것처럼 22번 리드바이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날아가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8001이라는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데이터가 포함이 될 겁니다. 요거는 참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뒷부분으로 또 해놨는데요. 이 부분 첫 번째로는 액티베이션 라인입니다. 액티베이션 라인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에서 진단 커넥트를 물리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때 그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ISO 13400 문서 내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액티베이션 라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라든지 EMI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두오 IP의 Vehicle Discovery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터가 차량을 접속을 할 때 그때 보통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차량은 보통 빈으로 식별이 됩니다. 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는 용어로 줄여서 제가 빈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예를 들어서 제조 과정이라든지 양산
이후에 만약에 제품이 바뀌었어요. 이때 빈 넘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빈 넘버가 없다, 양산을 할 때 만약에 빈이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정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때 이제 빈이 없을 경우 차량에는 이제 EID가 존재를 합니다. 즉 여기에서 EID는 뭐냐, 맥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어드레스를 가지고, 빈과 맥어드레스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이 없다, 아직 사용이 안 돼도 뭐 라이팅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그룹 아이디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임시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빈과 EID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외부가 차량에 할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절차는 첫 번째로 Vehicle Announcement입니다. 즉, 이 테스터가 게이트웨이에 연결되는 순간 게이트웨이는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3회의 데이터를 날아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테스터가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연결을 하고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이 되고 액티베이션이 ON이 되는 순간 게이트웨이는 테스터랑 연결이 됐구나 라고 해서 어나운스먼트 데이터를 날립니다. 그래서 3회 이상 날립니다. 3회를 날리고 그때 만약에 테스터랑 소켓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Vehicle Identification, 즉 빈 넘버라든지 뭐 EID라든지 그룹 넘버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쭉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 접속을 해도 된다라는 차량에 대한 접속 권한을 승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디스커버리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시퀀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쪽이 테스터고요. 네트워크이고 두어IP를 가지고 있는 이더넷입니다. 그래서 이미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피지컬로 연결이 돼서, 즉 액티베이션 라인이 ON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N이 되는 순간 이 제어기는 3번의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터가 그걸 받고 오케이 됐다라고 하면은, 연결이 됐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Vehicle Identification을 보냅니다. 진단으로 보내서 그걸 받아서 처리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미 연결이 된 겁니다. 차량과 제어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장표는 지금 13400-2번을 참조해서 제가 만들어서 포함해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은 루틴 액티베이션입니다. 이미 차량에 연결이 됐습니다.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실질적으로 제어기한테 통신을 정말로 해도 되는지,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리퀴트를 보내서 그 응답을 다시 받습니다.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저희 타겟이 도어다라고 하면은 루틴 액티베이션 리퀴트를 보내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타겟 어드레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다시 거꾸로 받게 되겠죠. 그 관계를 나타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을 좀 더 보시게 되면 이제 서로 연결이 끝나고 나서 실적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테스터가 다이그노스 리퀴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어기가, 만약에 게이트웨이가 있다면 게이트웨이가 이제 스위칭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실제 타겟 제어기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섹션으로 이제 example을 보내게 되면요. 물리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클 액세스까지 다 된 거예요. 빈 넘버까지 확인 다 됐습니다. 그럼 제어기랑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어IP 게이트웨이랑 이제 루틴 액티베이션을 리퀴트를 해서 응답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테스터랑 게이트웨이랑 서로 통신이 된 거죠. 그럼 이제 테스터가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테스터랑 두어IP한테 리퀴트를 보내고, 물론 상위 부분은 UDP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는 부분은 UDP로 연결하고 TCP가 연결이 돼서 루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액티베이션 상태로 만들어 놓고 진단을 액티베이션 리퀘스트를 보내고 액티브를 받습니다. 두어IP가 만약에 도어다라고 하면은 도어를 또 명령을 보내겠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진단은 한번 연결해 놓고 계속 연속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진단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예, 여기 이제 마지막 차트인데요. 테스터가 진단 리퀘스트를 보내죠. 당연히 테스터는 아이디를 로지컬 어드레스를 203, 그 다음에 이슈는 205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터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비클, 즉 게이트웨이에서는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은 에크 시그널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가 도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제어기가 있다고 하면 그 제어기랑 또 통신을 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그 부분을 거꾸로 다시 테스터 쪽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시퀀스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의 2IP 툴체인입니다. 자, 벡터의 2IP 툴체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네트워크가 있고요. 벡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네트워크 안에는 게이트웨이,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구성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사를 이용해서 이제 오토사 베이직을 사용을 했고, 요거는 이제 VC121은 벡터에서 지원하는 이제 하드웨어를 이제 표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스터에 대한 툴들이 있을 거고요. 상위 툴에서 이제 외부죠. 차량 외부의 툴이 저희 벡터에 존재를 하고요. 벡터 툴과 차량 내부로 연결하려면 벡터 하드웨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VN5610이 있습니다. VN5610을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고요. 벡터 툴을 좀 들여다보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부분이 캔들러 스튜디오, 오디오 스튜디오. 그 다음에 당연히 캐노 베이스로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캐노 이더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캐노 옵션 디바. 그 다음에 인디고 테스트, 차량 테스트, 그 다음에 이슈 테스트를 위한 툴, 인디고, 그 다음에 리프레밍을 위한 V플래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사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사 스택 같은 경우는 2IP, 노드 관련된 소프트를 지원을 하고요. 게이트웨이 당연히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오 IP에 관련된 이제 진단과 플래싱을 다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두오 IP에 관련된 부트로더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단 소프트웨어 통신 테스트, 캐노 옵션 이더넷. 자, 저희가 계속 이더넷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캐노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캐노 옵션 이더넷이 라이센스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는 브로드 알리치를 사용하든 이더넷을 사용을 해서 진단을 할 때 보통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노에서는 2IP에 대한 다이그노스틱 콘솔, 테스트, 시뮬레이션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2IP에 대한 노드라든지 게이트웨이도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트레이스도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프레임이라든지 프로토콜 다 보고요. 진단 데이터에 대한 내용도 분석이 쉽게 용이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단 소프트웨어 검증입니다. 그래서 캔옵션 디바라는 툴이 있고요. 즉, 벡터에서 이제 저작한 진단 데이터베이스 CDD 파일이나 국제 표준인 오디스 파일, 그리고 또는 이제 OEM이 가지고 있는 진단 테스트 패키지를 디바에 같이 이제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그럼 디바는 진단 프로토콜 검증과 아니면 진단 기능, 즉 DTC, DID 이런 부분 자동화 테스트할 수 있게끔 코드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이때 뭐 환경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바가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또 테스트에 대한 사양서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양서도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캐노이의 이 디바에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올려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리포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디바에서 이 테스트에 대한 리포트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완료를 했으면 요구사항을 연결해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테스트 케이스를 환경 설정을 하고 케이스를 자동 생성을 하고 테스트하고 결과 분석을 하고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디고라는 툴이 있고요. 인디고라는 툴은 데이터베이스만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 테스터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즉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험을 할 수 있는 인디고는 즉 첫 번째로 DTC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차량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DID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고 베리언트를 리라이팅을 해서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OBD2를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차량 접속 보안. 최근 들어서 게이트웨이 보안, 내부적인 보안, 이런 보안 쪽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고는 외부에서 차량 내부로 접속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 어서티피케이션, 즉 게이트웨이 보안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부터 국외 OEM들까지도 그런 관련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차량 시퀀스, 진단 복합 동작 테스트. 즉 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절차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퀀스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OEM 진단 시퀀스 테스트 패키지 개발입니다. 즉 인디고는 C# 베이스로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복합 동작에 대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물론 벡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거는 C샵이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파일, 즉 OEM 사양이죠. 제어기에 대한 사양,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개의 파일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깅고라는 파일을 가지고 압축을 하거나 보안을 걸어서 내부적으로 내부적인 데이터를 볼 수 없게끔 쉴드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진단 전문가가 아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환경적인 세팅을 이용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산 후 검증이라든지 AS 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이제 테스트 환경만, 설정해둔 환경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인디고를 가지고 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V스크립트 다이그노스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C샵과 .NET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구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추가할 부분을 별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단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폰스를 받으면 리스폰스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원하시는 대로 과거에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VDS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걸 보시면 실제 차량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벡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VDS라는 부분으로 스크립트를 짭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짤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거고요. 이렇게 VDS 형태로 C샵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서 벡터 하드웨어에 임포트한 이후에 데이터랑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VM880이라는 하드웨어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USB가 있기 때문에 USB를 가지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인터널로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다 저장을 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테스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탠드얼론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스탠드얼론, 즉 PC 없이 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원격입니다. 이게 진단 시험을 원격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열심히 이더넷을 기반으로 해서 제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윈터 테스트를 갔어요. 윈터 테스트를 갔는데 진단 담당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때 벡터의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서 실제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을 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의 방식은 차량에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가 있을 거고요. 인디고 액세스 포인트라는 거를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이때 당연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연결해 주고 이더넷이 돼야 됩니다. 이더넷을 이용을 해서 현재는 벡터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는 거 있고요. 데이터를 전송해서 보내줍니다. 당연히 암호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진단 테스터, 즉 랩실에서 인디고를 띄워서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 놓은 부분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더넷으로. 그러면은 저 다른 나라에 한국이 아닌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에 들어가서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도 이더넷만 되면은 실시간으로 진단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 드라이버입니다. 트랙을 막 돌고 있을 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VM8810 앞전에 보여드린 하드웨어 장치를 이용해서 넣어갖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격 솔루션이 제공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에는 플래싱입니다. 플래싱은 이제 다양한 버스 시스템을 전부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AN-FD 플러스 레일인 그리고 2IP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어기도 있을 거고요. V플래시는 리프레밍 하기 위한 데이터를 포함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툴로 OEM이 바뀌셔도 되고요. 제어기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 이유는 템플릿이라는 부분과 플래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 개의 툴로 다수의 OEM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툴이 사용자 지향적인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리프레밍을 하는 관련된 데이터들과 실제 트레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일이 났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페일이 났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환경 설정도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가능하고, 자, 그러면은 나는 생산 라인에서 나는 한 번에 빠르게 다수의 리프레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벡터에서는 V플래시 스테이션이라고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1:N으로, 즉 8개까지 ECU를 동시에 플래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네트워크를 8개를 또 가능하고요. 각각 틀린 이더넷, CAN-FD, 이더넷, CAN-FD에서 총 8개의 채널까지 동시에 리프레임이 가능합니다. 자, 플래싱도 원격 플래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V플래시 옵션 리모트고요. 물론 차량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이게 슬레이브 PC로 해서 V플래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플래시를 단독으로 리프레임 할 때 V플래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원격으로 할 때는 V플래시 액세스 포인트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즉 진단 익스퍼트가 마스터 PC를 이용해서 이더넷을 기반으로 리프레이밍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윈터 테스트 가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서로 주고받아서 리프레이밍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상위 부분은 이제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를 드린 거고, 이제 특징을 보시게 되면 글로벌 연결 동작, 즉 AP와 리모트가 같은 서버넷에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벡터 서버는 회사 플록시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원격 접속의 일시적인 끊김 문제는 플래싱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데이터가 리프레밍을 할 데이터를 이미 전송을 한 다음에 리프레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즉 리프레임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전부 다 전송이 된 다음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데이터 끊긴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DPDU API입니다. 그래서 DPDU API는
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를 액세스하기 위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ISO 22900-2번에 되어 있는 거고요. 표준화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드라이버입니다. 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썼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을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벡터의 하드웨어를 쓸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 벡터의 하드웨어에서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공통적인, 예를 들어서 진단 리퀘스트를 해라, 샌드를 해라, 리스폰스를 받아라, 이런 데이터들이 이 API에 이름이 국제 표준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라이버가. 그래서 그 API만 맞춰주시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PI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CAN-FD 2IP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네트워크에서 제가 보라색으로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1429-5번 그리고 13400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 DPDU API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벡터 하드웨어를 가지고 쓸 때도 이제 멀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중에서 757이라든지 VM8970을 이용하면은 CAN이나 CANFD까지만 8개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멀티 채널은. 근데 이더넷은 멀티 채널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이더넷만 지원이 이제 원 채널로 지원이 가능하다. 멀티 채널은 CAN이나 CANFD까지는 8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하드웨어가 요 2개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는 안 되느냐? 가능합니다. 그것도 리모트 DPDU API라는 저희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고요. 좀 전에 동일한 것처럼 하드웨어를 차량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이더넷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드라이버가 리모트 DPDU 그리고 여기 부분 사용자가 만든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VM8810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를 넣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VN 이제 8810은 뒤에서 뒤에 준비를 더 해놨으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벡터에서 오토모티브 OT 진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V-커넥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된 진단 스크립트 기반의 신개념 데이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디고라는 툴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이그노시스 스크립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원하는 스크립팅을 짜놓고 이제 테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Vehicle Communication Interface를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차량과 테스트를 동일한 스크립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효율적으로 런타임,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의 아키텍처, 리셋 API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즉 실시간 진단 응답을 가능하게 해서 이 데이터들이 테스트 러닝 타임이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차량 내부로. 그래서 이 부분을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해주는 부분을 이런 플랫폼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V커넥트 같은 경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따로 해주시면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VM8810입니다. 인텔리전트 다이그노스틱 디바이스라고 해서 독립형 멀티 장치입니다. 앞전에 계속 실제 드라이버랑 같이 차량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차량 접근을 위해서 OBD 커넥터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CAN, K-line 2IP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랩 사용자를 위해서 브레이크 박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OBD 커넥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가지고 차량에 접수를 했다. 파워를 노트북처럼 파워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OBD에 대한 차량에 들어가 있는 OBD 전원을 받아서
동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제어, 즉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 이제 디바이스로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죠. 다 리모트 플래싱, 다이그노스틱, 그다음에 이것은 인디고죠. 리모트 인디고, 스크립팅, DPDU API, 와이리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여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VN1 이제 880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스마트 디바이스 즉 모바일 폰, 뭐 노트북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 모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량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각각 이제 플래싱이라든지 DPDU라든지 인디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클라우드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